안녕하세요, 별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체망원경과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천체망원경에서 적도의 부분은 별을 따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별을 찾아주기도 하죠. 그 역할을 하려면 모터가 작동을 해야 되고, 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도의 안에도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전기를 공급해줘야 사용할 수 있는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전기에 대해서 좀 이해 없이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적도기가 좀 작동을 잘 안 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고장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전기를 써야 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망원경 같은 경우는 12V 3.5A의 직류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체 망원경들은 12V 전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직류로 사용될 겁니다. 일부 제품은 더 낮은 전압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제품은 더 높은 전압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별로 정확한 사용 전압과 필요한 전류량은 매뉴얼에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매뉴얼을 확인해서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적도기가 움직이는 전력량을 말씀을 드릴 때 일단은 12V라고 말씀을 드렸고 3.5A라고 말씀드렸고 직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제가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할게요. 직류. 직류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일정한 전기를 직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배터리에서 사용되는 전기, 건전지든 충전지든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있는 이런 전기를 우리는 다 직류라고 부릅니다. 그럼 교류는 뭐예요? 교류는 우리 콘센트 있죠. 콘센트에 꽂는 전기를 교류라고 합니다.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기는 극성이 1초에 60번씩 바뀌어요. 극성이 바뀌면서 공급되는 전기를 교류 전기라고 합니다. 그럼 교류 전기를 이 망원경에 사용을 하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류 전기를 바로 쓸 수는 없고요. 콘센트에다가 이런 어댑터를 꽂아요. 어댑터를 꽂으면 이 어댑터가 교류를 직류로 바꿔줍니다. 이 어댑터 아무거나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어댑터에 보면은 전격 출력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전격 출력이 볼트가 있고 암페어가 있어요. 어댑터 같은 경우는 12V 6A입니다. 이 적도기가 12V 3.5A가 필요하죠. 12V는 정확하게 맞춰주시고요. 이 적도기가 필요한 3.5A 이상의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거. 6A니까 3.5보다 더 많죠. 그래서 이 어댑터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어댑터가 19V다. 사용 안 돼요. 5V다. 역시 사용 안 됩니다. 6A 사용 가능하고 5A 사용 가능하고 4A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2A, 1A 이런 거 사용하면 전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망원경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압은 전기의 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류는 전기의 공급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초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초밥의 밥알이 몇 개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될 겁니다.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되는 밥알로 한 개의 초밥을 만듭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예요? 우리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죠. 근데 200개에서 300개가 아니라 밥알을 500개로 만들었어요. 1000개로 만들었어요. 2만원 초밥을 우리 입으로 넣으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억지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터져 나오겠죠. 이 망원경도 마찬가지로 12V를 써야 되는데 24V, 36V, 48V 이런 거 써버리면요, 전기가 터져버립니다. 내부에 전기 장치들이 뭔가 터지거나 탈 거예요. 이 고장 나겠죠.
12V는 정확하게 맞춰서 써야 됩니다. 12V보다 낮은 전기를 쓰면 어떻게 돼요? 자, 1V 썼다, 2V 썼다. 그러면은 얘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몰라요. 초밥을 밥알 10개로 만들었어요. 입에 넣었어요. 예, 우리가 성에 안 차잖아요. 예, 별로 먹고 싶지 않잖아요. 얘도 그래요. 1V, 2V짜리 전기 넣어주면 얘는 이 적도인은 작동을 안 할 겁니다. 자, 그럼 암페어라는 단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우리 사람이 하루에 몇 칼로리를 소모해야 되죠? 성인 같은 경우는 한 2200칼로리에서 2800칼로리 정도를 소모를 해야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끼에 그럼 몇 칼로리 먹어야 돼요? 적어도 800칼로리 이상 먹어야 되겠죠. 그럼 800칼로리를 먹으려면 초밥 몇 개 먹어야 돼요? 네, 초밥 한 개는 대략적으로 50칼로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12개에서 15개 정도는 먹어줘야 성인이 하루 활동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개 줘요. 2개 줍니다. 그러면 힘 없어요. 이 망원경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3.5A 이상의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1A, 0.5A 그러면은 이 망원경이 움직일 힘이 부족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망원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12V는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고 3.5A 이상의 전류를 공급을 해줘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직류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연결을 해줘야 제대로 된 작동이 가능하다, 고장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AC/DC 어댑터를 가지고 망원경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별을 보는 곳이 어디죠? 집에서 보는 경우가 많이 없을 겁니다. 이 망원경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곳에 콘센트가 있을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망원경을 사용을 할 때는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배터리를 사용할 때 자, 그 망원경에서는요, 전체 망원경은 이렇게 차에다가 꽂으라고 그런 건지 시거잭에 꽂을 수 있는 케이블을 망원경에다가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에 따라서 시동이 꺼졌을 때 DC 공급이 안 된다면 밤새도록 차량에 전원을 켜놔야 망원경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차량이랑 멀리 떨어져서 망원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의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별을 종종 보러 다니지만 차량에서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뭘 쓰냐? 배터리를 씁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배터리 종류가 납축전지더라고요. 12V 7A 정도 되는 거. 자, 이거를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납축전지에 이 악어 클립 있죠? 이 악어 클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기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떨어졌지만 지금 또 떨어졌죠. 자, 이렇게 악어 클립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선의 움직임 때문에 이게 빠질 수도 있고, 사람이 선에 걸리면 이게 툭 하고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배터리를 사용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악어 클립을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평단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평단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 단자에 DC 잭을 하나 추가로 연결해서 평단자를 항상 고정을 시켜 놓고 DC 잭에서 연결이 되고 분리가 되게, 충전을 할 때도 DC 잭으로 충전을 할 수 있게 만드시면은 더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납축전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한 달에 20% 정도가 방전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방전이 되고 나면은 다시 충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완충을 시켜 주시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 있죠. 학교 같은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을에만 수업이 있다 그랬을 때 1년 동안 방치를 하다가 수업할 때 사용하려고 보니까 방전이 돼서 망원경이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납축전지를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방전이 되지 않게 수시로 완충을 시켜 주시는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리튬 이온 배터리는 근데 문제가 셀을 3개를 연결하면 10.8V가 나오고요, 4개를 연결하면 14.8V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제품에는 14.8V가 괜찮지만 13.8V를 연결을 했을 때 뭔가 부품에 손상이 발생을 하는 그런 제품도 일부 있기 때문에 아무 제품에나 붙일 수가 없었어요. 12V의 정전압을 공급해주는 그런 컨버터를 하나 더 붙여서 사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것보다 폭발 관련한 그런 안전성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아무래도 조금 이제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요즘에는 이렇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납축전지와 동일한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납축전지보다 가볍고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자연방전이 무엇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이 배터리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를 이렇게 배터리 케이스에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거잭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 망원경 박스 안에 있는 케이블 시거잭으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워뱅크를 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자,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작은 파워뱅크예요. 자,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시거잭도 들어가고 DC 단자를 바로 이제 꽂을 수도 있습니다. USB를 연결할 수도 있고, 기타 여기서 220V 교류 전기를 뽑아낼 수도 있고, 망원경에 카메라를 달아서 전체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에 카메라도 전기를 먹어야 되고, 노트북이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아시에어가 설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그 주변 기기에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다양한 규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파워뱅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 망원경 전기를 사용할 때 주의하실 부분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 전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전선은 기본적으로 전체 망원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전선을 사용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전선이 아니라 다른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더 얇은 전선을 사용을 하는 건 안 됩니다. 전선마다 허용 전류라는 게 있어요. 이 전선이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량을 허용 전류라고 하는데, AVX 같은 경우는 3.5A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전선 두께가 AWG라는 것으로 나타내는데요, 22보다 숫자가 작은 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은 5A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19AWG 이하를 사용하셔야 돼요.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10A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18AWG 이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전류량에 따라서 적당한 두께의 전선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압과 극성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망원경에 애초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을 사용을 하시면은 문제가 없지만, 자, 이 망원경에 동봉된 케이블이 아니라 다른 케이블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케이블을 어디선가 구입하신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다른 망원경에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DC 단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지금 사용되는 제품들은 대체로 가운데가 플러스
가장자리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오래된 다카시 제품 같은 경우는 센터가 마이너스인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케이블을 결선을 좀 잘못했다던가 제작할 때 뭔가 다른 부분들을 고려를 했다던가 그랬을 때 센터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큰일 나겠죠. 악어 클립 사용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집게로 찝는 거. 이거를 찝을 때 반대로 연결을 하셔서 역전압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역전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기 테스터기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전기 테스터기 한 저렴한 거는 뭐 10,000원, 20,000원짜리도 있어요. 그거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 전기 테스터기에서 직류 전기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직류 전기는 V 표시에 일자 표시 하나, 점선 표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류 전기는 V 표시 위에 물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진 않을 거거든요. V 표시 위에 일자 표시 하나, 점선 표시 하나 있는 거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렸죠. 빨간색 리드봉을 가운데 이제 꽂아주시고 검은색 리드봉을 가장자리에 대주시면 여기에 전압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13.27V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이제 11V 중후반에서 14V 사이가 나오면은 정상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리드봉을 정확하게 바로 이제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전압으로 마이너스 13.26V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극성이 잘못됐다는 거겠죠. 물론 이거는 극성이 가운데가 플러스인 제품일 때이고, 가끔씩 가다가 극성이 마이너스인 게 있다. 아니면은 이런 형태의 이제 DC 단자가 아니라 항공 단자라든가 이제 다른 형식의 단자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압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극성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용량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배터리에도 암페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 용량입니다. 7A라면 1A로 7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AVX의 경우 3.5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최대치이고 별을 추적하는 경우에 저희가 측정해 보니까 0.3A 정도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7A 배터리를 사용하셔도 하룻밤 사용하시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카메라, 노트북, 열선 등을 사용하신다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훨씬 더 큰 배터리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말고요, 보조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USB PD로 사용을 하실 때는요, 트리거 보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트리거가 원하는 전기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12V 3A 정도는 USB PD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이 트리거 케이블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 KC 인증 문제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해외에서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리거를 구입하실 때 반드시 공급 전압 그리고 공급 가능한 최대 전류량을 확인하신 후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별로 권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USB, 일반 USB 있죠. 일반 USB에서 12V로 승합을 해주는 컨버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절대로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USB의 공급 전압이 5V 2A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볼트를 2배로 했다. 그러면은 볼트와 암페어는 반비례를 해버리기 때문에 볼트를 2배로 했다. 암페어는 떨어집니다. 5V를 10V로 올렸다. 그럼 2A가 1A로 떨어져요. 12V로 올렸다. 한 0.8몇 A 정도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3.5A를 필요로 하는데 뭐 0.85A 뭐 이 정도밖에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적도기가 움직일 수 있는 필요한 전압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적절한 전기를 알맞게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